커피빈 렌더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루마 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저장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루마 매트를 만들 때는 조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조명을 다 버리겠습니다. 다음은 Unhide All 모두 나타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원본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고 Hide Selection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그림자 플랜도 필요가 없습니다. Hide Selection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질 편집기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 재질을 더블 클릭하고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100으로 입력합니다. 디퓨즈는 제외하겠습니다. 여기도 디퓨즈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랫하게 보입니다. 색상은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재질도 더블 클릭하고 이 재질도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10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리플렉션도 필요가 없습니다. 범프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커피 분쇄기입니다. 커피 분쇄기는 블랙 재질을 적용하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머티리얼, 스캔 라인, 스탠다드, 더블 클릭, 색상은 블랙으로 변경해주고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100으로 해서 플랫한 색상만 적용되게 하겠습니다.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 이 손잡이도 적용을 합니다. 이 부분도 적용을 합니다. 이 오브젝트는 원래대로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마 매트를 적용할 수 있는 매핑이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은 렌더를 걸어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합성을 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뷰에서 렌더 셋업 0프레임부터 300프레임까지 액티브 타임 세그먼트 0 to 300을 선택했고요. 사이즈는 1280720 포스 투 사이드 체크하고 파일 이번에는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루마라고 하겠습니다. LUMA 라고 하겠습니다. 이름도 루마라고 하겠습니다. LUMA 이렇게 입력했고요. 타입은 JPG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세이브, OK.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걸겠습니다. 이렇게 파티클이 이제 나타나고요. 커피 분쇄기 자체가 블랙으로 매핑이 되어 있어서 커피 분쇄기 안쪽에 있는 파티클들은 하얀색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현재 이 분위기는 흰색은 보이는 부분이고 검정색은 안 보이는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루마 매트 소스를
애프터 이펙트에서 루마로 적용하면 검정색 부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흰색 부분만 보이게 됩니다. 실사 이미지에 모델링과 매핑이 된 커피 분쇄기가 렌더링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림자도 표현이 되었습니다. 전체 시퀀스를 살펴보면 60프레임부터 커피 분쇄기 손잡이가 회전하게 됩니다. 그림자도 적절하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리뷰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커피콩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커피콩들을 표현했습니다. 각각의 파티클마다 타이밍에 조금씩 시차를 뒀기 때문에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루마 매트 소스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루마 매트 소스는 블랙과 화이트로 준비를 했고요. 블랙은 막혀있는 영역이고 하얀색은 뚫려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루마 매트 소스를 커피빈에 루마 매트로 적용하면 하얀색 부위는 보이고 검정색 부위는 안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피 분쇄기 안에서 파티클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배경을 포함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레이어를 별도로 따로따로 만들지 않고 하나의 장면으로도 렌더링을 걸 수 있겠지만 그러면 영상 합성 과정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집니다. 파티클의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고 파티클의 속도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루마를 별도로 컴포지션으로 만들게 된 배경은 키프레임을 만들면서 마스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루마를 컴포지션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마 컴포지션이 있고 커피빈 파티클이 있고 커피 분쇄기 레이어가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하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합성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New Composition, 이름은 루마라고 하겠습니다. LUMA, 루마라고 하겠습니다. HD 규격으로 가고 1280720으로 했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29.97로 했고 듀레이션은 10초로 하겠습니다. 000, 10, 00 이렇게 하겠습니다. 10초 0프레임으로 했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프로젝트 창에서 더블 클릭해서 루마 폴드를 더블 클릭해서 첫 번째 루마를 선택하고 시퀀스를 체크한 다음에 불러오겠습니다. 루마를 루마 컴포지션에 드래그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컴포지션, 뉴 컴포지션, 이번에는 커피라고 하겠습니다. COFFEE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설정을 하고 듀레이션도 똑같이 10초로 설정을 했습니다. 루마 컴포지션을 커피 컴포지션에 드래그해서 넣어 두겠습니다. 다음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커피 배경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하고 시퀀스를 체크하고 임포트로 불러옵니다. 커피 컴포지션에 드래그해서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다음 다시 더블 클릭해서 커피 빈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선택하고 시퀀스를 체크한 상태에서 임포트를 합니다. 게스를 해주고 OK 하면 되겠습니다. 커피 컴포지션에 올려놓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루마 컴포지션을 제일 위로 옮겨 놓고 두 번째는 커피빈, 세 번째는 배경이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커피빈을 선택하고 루마 매트 루마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타임 슬라이드 움직여 보면 파티클이 처음부터 보이지 않고요. 커피 분쇄기 안에서만 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피콩들이 밖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리얼타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커피콩들이 도망가는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커피빈의 색상이라든가 밝기에 보정이 필요하면 커피빈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커피빈을 선택하고 이펙트 컬러 콜렉션에 가서 여기에서 여러가지 요소를 적용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콘트라스트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레벨을 조절할 수도 있고 색상을 좀 변경할 수도 있고 커브 값을 줘서 또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휴 세츄레이션에서 색상에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움직여서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노란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장면을 렌더링을 하려면 파일, 엑스포트, 미디어 인코드로 들어가면 됩니다. 미디어 인코드 화면이 되겠고요. H264로 설정해주면 MP4로 저장이 됩니다. 어디에 저장할 건지 경로를 정해주고요. 커피 폴드에 커피라는 이름으로 MP4로 저장하게 되면 렌더를 걸면 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플레이 눌러서 렌더를 걸면 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링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피콩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MP4로 영상을 저장하면서 전체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마스크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고 펜 툴로 마스크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마스크는 애니메이팅이 됩니다.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프레임마다 마스크가 애니메이팅이 됩니다. 다음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루마 매트를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해당되는 레이어에 루마 매트를 선택하고 루마 매트 이미지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해당 레이어에 이펙트를 적용하는 과정들입니다. 커브라든지 휴 세츄레이션, 레벨을 적용해서 이미지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ds max에서 애니메이팅 하는 장면입니다. 오토키를 먼저 켜고 각각의 프레임마다 값을 적용하여 애니메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피콩 오브젝트에 밴드를 적용하고 밴드의 앵글 값을 이용해서 애니메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O프레임에는 앵글 값을 -150을 입력하여 이렇게 날개가 움직이는 효과를 연출하여 보았습니다. C프레임에는 앵글의 0을 입력하여 그림처럼 날개가 펼쳐진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15프레임에는 앵글의 150을 입력하여 다시 아래쪽으로 날개가 휘어지는 모양을 연출했습니다. 다음은 트랙뷰 커브 에디터에서 각각의 키에 속도 변화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작의 빠르고 느린 정도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맥스에서 아놀드 렌더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렌더러를 아놀드로 선택을 하고 두 번째로 렌더 사이즈를 선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HDTV로 하고 1280720의 규격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놀드 렌더의 기본 세팅입니다. 카메라 부분의 샘플 값을 4로 입력하여 퀄리티를 높여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배경 이미지를 반영하여 렌더링을 했을 때 배경 이미지가 같이 렌더링 되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이 이미지를 인바이런트 맵에 적용하게 됩니다. 카메라 뷰에서 뷰포트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하고 유즈 파일을 체크하고 매치 비트맵을 선택하고 준비된 이미지를 파일로 불러오면 됩니다. 다음은 그림자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카메라 뷰에 플랜이 만들어져 있고 이 플랜에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아놀드에서는 매트를 선택을 하고 컬러 부분에 섀도우를 적용하면 그림자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놀드 렌더러 기반의 라이팅 세팅이 되겠습니다. 메인 조명이 되겠고 메인 조명은 인텐시티를 100으로 입력했고 익스포즈를 14로 적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광입니다. 보조광은 인텐시티를 50으로 했고 익스포즈를 12로 입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스카이돔 라이팅 세팅 과정입니다. 타입을 스카이돔으로 변경을 하고 텍스처 부분에 HDRI 소스를 적용하고 인텐시티는 0.3, 익스포즈는 0.1을 적용하여 라이팅을 세팅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아놀드 렌더러 기반에서 재질을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우드 재질을 만들어 봤고 이 우드 재질은 베이스 컬러 부분에 0.9를 입력했고 베이스 컬러에 우드 이미지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큘러 부분에 제너럴에 0.8을 넣어서 어느 정도 광택이 있는 재질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손잡이 부분도 우드 재질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베이스 컬러 0.9 정도로 입력했고 베이스 컬러에 준비된 이미지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0.8을 입력하여 어느 정도 광택이 있는 재질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메탈 부분입니다. 메탈 부분은 청색 계열로 적용했고 베이스 컬러에 0.8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메탈리스에 0.6을 입력하여 메탈 느낌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다음은 손잡이가 회전하는 상황을 애니메이팅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60프레임부터 250프레임까지 720도 회전하는 내용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루마 매트를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루마 매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플랫한 흰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리플렉션 이미지도 제외하고 흰색의 매트를 제작하기 위해서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줬고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100으로 입력했습니다.
검정색의 매트를 제작하기 위해서 컬러를 블랙으로 변경해줬고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100으로 입력했습니다. 특정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선택된 오브젝트가 렌더링 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오브젝트는 렌더링은 되지 않고 파티클들의 경로에만 영향을 미치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오른 버튼 누르고 오브젝트 프로퍼티즈에서 렌더러블을 꺼주면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멀티 서브 오브젝트 방식의 매핑이 되겠습니다. 커피콩의 몸통과 커피콩의 날개를 각각 ID 1번과 2번으로 구분하여 매핑하는 방법입니다. 1번은 날개, 2번은 몸통이 되겠습니다. 1번 재질에 디퓨즈 컬러 100%로 반영하고 디퓨즈 맵 이미지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페시티에 오페시티 맵을 만들어서 적용했고요. 검정색 부분은 투명하게 되는 부분이고 회색은 어느 정도 반투명하게 나타나게 되고 흰색은 완전히 불투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커피콩 몸통의 재질입니다. 디퓨즈 컬러는 똑같이 적용을 했고요. 범프 맵을 노이즈로 적용을 했습니다. 범프의 노이즈는 12 정도로 입력해서 음각 양각되는 부위의 값을 좀 낮춰줬고요. 리플렉션은 HDRI 소스를 적용해서 100% 반영을 했습니다. 노이즈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값을 2.0을 입력했습니다. 다음은 PF 소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PF 소스에서 첫 번째 뷰포트에서는 50%만 나타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버서 부분입니다. 스타트는 60, 스탑은 170, 전체 550개의 파티클이 생성되게 했습니다. 포지션 아이콘입니다. PF 소스 자체의 아이콘에 파티클이 발생되게 했습니다. 이벤트 001의 디스플레이는 서클 모양으로 했고 색상은 적색으로 적용했습니다. 이벤트 001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샌드아웃을 통해서 이벤트 002에서 또 다른 효과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지오메트리로 했고 색상은 노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랑 색깔로 나타나게 되고 지오메트리로 했기 때문에 실제 커피콩 오브젝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Shape 인스턴스에서는 애니메이팅 된 커피 오브젝트를 적용했습니다. 스케일 값을 줄여서 너무 크게 나타나지 않게 적용을 했고요. 변화값 Variation의 2를 입력하여 파티클의 크기에 변화를 추가했습니다. 애니메이티드 쉐입을 체크하여 애니메이팅 된 커피콩의 애니메이션 값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옵셋 값에 5를 입력하여 각각의 커피콩들이 애니메이팅 되는 타이밍에 편차를 적용했습니다. 컬리전에 S-디플렉터를 만들어서 커피콩들이 충돌했을 때 튕겨나가는 효과를 연출했습니다. 이 컬리전은 바운스로 설정을 했습니다. 포스 부분입니다. 3개의 윈드와 1개의 드래그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스 영향인데 이 부분에는 500을 입력하여 다소 힘이 약하게 적용되게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로테이션 부분입니다. 각각의 커피콩들이 랜덤하게 회전되지 않고 일정한 앵글을 유지한 채 날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줬습니다. Y값과 Z값의 숫자를 입력하여 원하는 모양을 연출했습니다. 파티클들이 점점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딜리트를 적용했고 딜리트에는 by particle age를 적용했습니다. 라이프 스팬은 100이었고 베리에이션은 30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커피콩들이 커피 분쇄기를 뚫고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디플렉트로 적용했으며 적용하기 위해서는 U 디플렉트를 적용하고 픽 오브젝트를 클릭하여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적용했습니다. S 디플렉트의 바운스는 3, 베리에이션 2를 입력하여 파티클들이 강하게 튕겨져 나오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수많은 커피콩들의 동선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윈드 설정값입니다. 이 윈드는 스트렝스 0.4, 터부런스 0.5, 프리퀀시 2.0, 스케일 0.02를 입력했습니다. 두 번째 윈드입니다. 이 윈드도 스트렝스는 0.2, 터부런스는 0.4, 프리퀀시는 2.0, 스케일은 0.001을 입력했습니다. 다음은 스캔라인 렌더러 기반에서 라이팅 설정입니다. 파티클들만 렌더링을 거는 과정에서 옴니 라이트를 선택했습니다.
섀도우 방식은 에어리어 섀도우를 선택했고 덴시티의 0.9를 입력하여 다소 투명하게 그림자가 만들어지게 했고요. 섀도우 인테그리티는 3, 섀도우 클리티는 6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디멘전 값에 20, 20을 입력하여 그림자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나타나게 했습니다. 파티클 아래쪽에도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림자는 필요 없고 조명의 밝기에 0.8을 입력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